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노숙자 상담소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사님? 기사님이 일하시는 택시 회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26, 중고 소나타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빈미터기를 만지작거리던 그날 병원까지만 일하는 첫 손님이 탔습니다. 손님이 내리자 미터기 숫자보다 제 심장이 먼저 뛰더군요. 이 길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30에는 기사 서너 명, 40에는 법인 전환, 50에는 59대. 밤마다 차고지에 불이 켜지면 제 안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불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벽이 조금 더 어두운가 했지요. 첫 전조는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유류비 영수증을 격리 책상에 올려두던 날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이번 달은 결제가 빠른가 하고 넘겼죠. 그게 첫 번째 틈이었습니다. 격리는 서류를 참 잘 꾸몄습니다. 외주 정산서, 제휴 합의서, 첨부표. 그런데 그날 같은 서식인데 날짜 모양이 아주 조금 달랐습니다. 잉크 번짐도 낯설었고요. 밤에 장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유류비, 보험공제, 외주비 세 줄만 뽑아봤죠. 이상하게 매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너무 매끈하게 일치했습니다. 현실의 숫자는 그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처음 보는 이름의 하청 계좌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돈이 쪼개져 들어가 있었고 입금 시각은 주말 밤 11시 38분. 그 시간에 정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서랍을 여니 서류 뒷면에 마른 풀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장부 대신 제 두 손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알았는지. 그 밤 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붉은 도장이 서류에 탁 하고 찍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경매 두 글자. 집 대문은 이상할 만큼 하얘 보이고 안에는 말 대신 전기가스 학원 영수증 더미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은 사무실 소파에서, 다음 날은 차 안에서 잤습니다. 제 입에서 노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때 오래 함께한 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 이야기가 아니라 제 몸을 먼저 물어오더군요. 사장님, 밥은 드셨어요? 그는 늘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뜨거운 그릇을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증도 떠안아 주셨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떠안을 차례예요. 강한 척, 체면, 버틴다는 말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툭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실 의자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긴 침묵을 준 뒤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혼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종이 맨 아래 제 손으로 적었습니다. 체면보다 생활. 붉지 않은 도장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서명은 다시 일어나겠다는 제 서약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밤에 되리라도 해요. 빈손으로만 서 있지 마시고요. 아들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전 재산으로 낡은 중고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콜이 울릴 때 26의 첫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절차를 밟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사장은 사라졌지만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 이름은 남았습니다. 비 오던 밤 제 뒷좌석에 오래된 손님이 탔습니다.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죠, 사장님? 예전에 우리 회사를 떠난 기사였습니다. 그는 조수석 가죽결을 손끝으로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고 냈을 때 사장님이 제 대신 은행에 갔잖아요. 그날부터 피해 다녔어요. 도착하자 그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때 못 드린 겁니다. 늦었지만 제 순서예요. 봉투 안에는 깨끗한 영수증 한 장.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제 손은 오래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당신 젊을 때 공책을 찾았어. 사진이 따라왔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손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내일부터 야간 호출만 받을게. 그리고 저녁엔 집에 갈게. 창밖 네온이 젖어 있었습니다. 차고지에 불을 켜던 그 시절처럼
제 마음에도 작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아닐지라도 일하는 사람으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 차고지는 화려한 사옥이 아니라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라는 것이겠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차갑던 길바닥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결국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길 위에서 스치듯 만난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동료,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준 가족, 그리고 제 뒷좌석에 묵직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신 수많은 승객분들, 그분들이 남기고 간 삶의 흔적 덕분에 무너졌던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이 좁은 택시 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송국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고해성 사소입니다.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당신의 고단함, 가슴 속에 묻어둔 그리움, 그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까지 이곳에서는 모두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목적지까지 당신을 모셔다 드리는 여러분의 기사니까요. 길 위에서 만난 우리들의 진짜 인생 이야기. 도시를 달리는 라디오 잠깐의 동행. 지금 출발합니다.